자, 안녕하세요. 전 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삶을 사셨던 부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붓다술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빈비사라 왕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빈비사라 왕, 그리고 불교사하고 사실은 가장 큰 미스테리 중에 하나는 부처님이 왕들한테 인기가 되게 좋았다 라고 나오는데, 왕이 딱히 큰 절을 기증했다고 없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부처님 주변에서 가장 신심이 있었던 왕은 빈비사라 왕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한 명의 부처님의 최대 후원자가 나오는 게 이제 그 당시 전인도의 최고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수다타 장자, 급고독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가인으로서 딱 받쳐주면서 부처님의 위상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신흥교단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 새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저같이 지금 새로 뭔가를 시작하고 있는 입장이야. 그랬을 경우에 왕이 하나 받쳐주고, 그 다음에 재벌이 받쳐주고, 아유, 생각만 해도 고맙지.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야. 그게 완전 딱이지, 딱. 근데 그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 그 두 축이 갖춰지기 전까지, 상당히 힘드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빈비사라 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 구애가 된 거죠. 그래서, 우르벨라 가섭들을 이끌고 가서, 우르벨라 가섭과 그 제자들을 이끌고 가서 어떻게 보면 광고적인 거를 한번 했고, 그래서 빈비사라 왕의 마음을 얻게 됐고, 근데 그게 어디까지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그 왕과의 관계들이 분명히 관계는 좋았어. 여러 상황들로 봤을 때 좋았어. 그런데 적극적 후원자가 있었느냐? 빈비사라 왕은 나중에 죽을 때까지도, 나중에 아들에게 유폐돼서 죽어가고 있을 때도, 감옥에 죽어가고 있을 때도 부처님께서 왕사성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창문으로 보면서 환희심을 느끼고 그걸 위안을 삼았다라는 생각, 그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랬을 것 같아. 자기에게 더 이상 미래가 없고 이제 나는 감옥에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데, 부처님을 보면서 그 산에 올라가는 제자들하고 이렇게 안행을 하니까 이게 이렇게 뱀처럼 쭉 올라가면 저게 부처님 일행이신갑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 그러면서 내가 조금 더 다음 생에는 뭔가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들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거를 아사세 왕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들이 정변을 일으켰었던 아사세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창문을 막아버렸다. 창문을 막고 무릎을 꺾어서 더 이상 서지도 못하고 그것을 볼 수 없도록 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 걸로 봐서 분명히 부처님에 대한 이 신앙심은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좀, 그러면 뭘 하나, 큰 걸 하나를 해주던가. 그리고 아니 다른 왕들도 비슷해요. 다른 왕들도 비슷해. 그러니까 뭔가 큰 걸 해주는 게 없어. 근데 중국 불교에 보면 사실은 큰 걸 해주는 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왕들은 대부분 그 스님들이 뭔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도진 같이 절을 한 900개에만 한 1000, 그냥 대충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한 1000개 지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 900개 좀 넘게 지었는데, 그렇게 절을 짓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불도중이 약간 책사 같은 역할을 해요. 제갈량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전쟁 시에 어떻게 하면 뭐 이긴다, 어떻게 군사를 돌려라 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준다고. 그런데 인도는 그게 수행자들이 그게 금지가 돼 있어요. 그쪽 관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정보는 무지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부처님한테. 그게 왕들이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야. 그래서 이게 국경이 이렇게 끊어져 버리면 정보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 나라의 수행자들이 이렇게 살게 되고, 그러니까 내 제자들이야. 내가 부처님이면 내 제자들이 전부 이렇게 별처럼 흩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원에서 밥을 안 해 먹으니까, 탁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유목문화예요. 탁발 자체도 유목문화고, 만행한다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도 유목문화거든요. 사실은 그게 다 유목문화거든.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뭐 탁발이라든지 그렇게 만행하는 거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안 봅니다.
왜? 정주문화 입장에서는 이게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송도 그게 유목문화입니다.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암송하는 거지. 아니 한 군데 살면 우리 같이 책 이렇게 쌓아놓듯이 이렇게 해서 공부하고 뭔가 문화를 전파시키려고 하지. 이어서 더 발전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그게 다 유목문화 소산인데 그리고 그렇다 보면 뭐가 있냐면 탁발을 하다 보면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다니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쪼개지지. 이렇게 잘게 쪼개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러 지역에 나눠 있고 여러 나라들에 다니다 보면 1년에 한 번씩 안거 끝나고 나서 수행 점검을 받으러 와야 돼. 그럼 부처님이 늘상 그렇게 물어. 그 동네는 큰 문제가 없었냐?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뭐 무슨 일들이 있어서 굉장히 복잡했어요. 안 그러면 그 동네에 막 뭐 이런 불교나 이런 쪽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아파요. 누가 싸웠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한다고. 그러면 정보량이 왕보다 많다니까. 네. 왕은 그 나라의 정보량으로 제일 많은 사람이고 전체 여러 나라가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그 정보량이 왕보다 많아. 그래서 왕들이 계속 와서 대화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판단이 애매할 때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조언을 구하는 건데 이게 그런 역할들을 하신 거는 같아. 하신 거는 같아. 근데 전쟁과 관련돼서는 그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저런 각국이 치열하게 전투태세로 벌어지고 있는 우리 동아시아로 얘기하면 약간 춘추전국 시대 같은 게 부처님 사셨던 시대거든. 그러니까 석가족 나라도 결국 가비라국도 나중에 무너지게 되는 거고 이웃 나라에서 다 겸병되는 거예요. 약한 놈들은 다 절단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쟁 상담은 못 하게 돼 있어. 그리고 고대 전쟁은 진짜 재밌어요. 쪽수고 뭐고 없다. 덜컥수라고 하는 진짜 기가 막힌 게 있어. 그 덜컥수, 전 세계적인 덜컥수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졌고 그게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에요. 덜컥수. 누구도 그게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데서 패배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강남에서도 그게 한번 벌어졌었고 몇 번 그게 있어요. 몇 번 있어요. 그리고 사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막 무용담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사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그게 광무제 유수의 곤양대전이라고 하는 거고 10,000명으로 뭐 30만을 깼네 40만을 깼네 이거 좀 견적 잘 안 나오는데 이성계도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보면 이성계가 전쟁을 잘 수행하신 분이기는 한데 그 왜구 토벌할 때 너무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싶은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저쪽에서 나중에 기록을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 이긴 쪽에서 계속 기록하다 보면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래서 아무튼 고대 전투에서는 그 덜컥수가 있었고 그거를 이렇게 정보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직접적으로 못했어. 근데 동아시아로 넘어오면 사실 승려들이 그런 거를 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 일본 승려가 우리한테 왔었죠. 참모로 왔었죠. 그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살생하지 마세요. 이런 거 얘기하러 온 거 아니다. 말 같지도 않은 거다. 지금 전쟁하러 왔는데 옆에서 살생하시면 죄입니다. 야, 사기 꺾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승려들이 지식인이고 그리고 그것도 있어. 원효 의상이 당나라로 유학 가려고 할 때 고구려에서 첩자로 몰려가지고 고초를 겪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승려들이 첩자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 그래서 임진왜란 전에도 그 승려들이 들어와서 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기본을 어떻게 보면 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 파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종교인들이 그렇게 첩자 같은 역할도 또 많이 해요. 그게 일제강점기 때도 나타나고 그리고 선교사들도 그런 역할을 해. 제국시대 때 선교사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게 지금과 같은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지금은 진짜 종교적인 영역만 제한적으로 있는 거고 예전에는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사국사가 도덕적 얘기만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정책에 무언가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홍 스님이 어디를 주지를 하냐면 나중에 원나라에서 유학 갔다 와서 해주 신광사 주지. 그 신광사 주지가 무지하게 중요한 자리거든.
물론 뭐 개성에 있는 사찰들이 당연히 더 중요한데 해주에 있는 신광사가 왜 중요하냐면 원나라 순제의 원찰이에요. 그래서 원나라랑 관련된 모든 정보가 그 절에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마치 그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가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에 압도적으로 이렇게 눌려 있을 때 그때 미국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그런 역할 비슷한 사람이 해주 신광사 주지예요. 굉장히 센 거예요. 굉장히 센 거. 그래서 그런 지정학적 역할들, 그 다음에 그 위치들을 좀 알면 이게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고 달라. 단순히 무슨, 그냥 도덕적인 거, 수행적인 것만 했을 거다. 그 얘기하고 또 달라.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종교인에 대한 판단이 좀 다른 그런 측면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빈비사랑이 기본 신심은 있었는데, 그런 정치적인 거를 못 해줘서 아니면 군사적인 걸 못 해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큰 후원은 없었어요. 그리고 꼴랑 한 게 중림정사입니다. 그럼 중림정사에서 뭘 했느냐? 모르겠어요. 뭘 했는지. 중림정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가란타 주건이라고 나와. 가란타 주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란타라고 하는 새가 산대 여기에 중림정사에 가란타라고. 그게 약간 수리 계열이었던 것 같아. 수리, 독수리, 뭐 매 이런 것처럼 수리. 왜냐하면 중림정사가 이게 그 법당 하나 요즘 만들어 놓은 법당이에요. 들어가 보시면 뭐 상태 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살짝 들어갔다 나오지 절대 여기서 시간을 안 보내거든.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어 아무것도. 그리고 대나무 숲인데 이 대나무 숲으로 쫙 있는 게 이제 중림정사인데. 저게 대나무가 얘네는 또 이렇게 몰아서 커요. 우리하고 좀 다르더라고. 우리는 이렇게 대나무가 이렇게 크는데 얘네가 이렇게 몰려서 나. 약간 갈대나 뭐 이런 거 모 나듯이 뭐 이렇게 나. 우리가 나락 나듯이. 그렇게 모아서 나는데 대나무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대나무가 많다는 거는 쑥대밭 된다라고 할 때처럼 일반 경작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쑥대밭이라는 것도 그런 거거든. 대나무가 뿌리가 안으로 밑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다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인도에는 엄청난 문제가 존재해요. 대밭이 좀 시원합니다. 대는 물성이 차기 때문에 대밭이 좀 시원해. 그 제가 그 얘기 하잖아. 대나무밭에 귀신 나온다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얘기예요. 대나무밭에 귀신 나온다. 그러니까 대밭 좋아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잖아.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양반집 뒤에 대숲을 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사군자도 있고 그 다음에 집 뒤나 옆에 대숲을 놓으면 여름에 뒤에서 찬바람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대청마루에서 뒤에 문을 열어놓으면 바람이 이렇게 좀 시원하다고, 더 시원하다고. 그래서 대숲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옛날 양반집의 조경에 그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은 세팅이 돼 있어. 그런데 뭐가 있냐면 영유아 사망률이 높다고 옛날에. 그러니까 한 대살 안에 애들이 죽어버린다고. 나오면서 죽기도 하고 좀 이제 낳자마자 어느 정도 있다 죽기도 하고. 근데 이런 애는 제대로 묘를 못 써요. 그래서 집 주변에 그냥 묻어버린다고. 그게 어디다 묻냐면 집 뒤에 대숲 같은 데다 묻었다고. 근데 거기다 묻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대나무는 물성이 차고 기운이 뭉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안 흐트러져. 그래서 약간 귀신같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게 대숲에 귀신 나온다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썰이야. 썰. 그리고 그게 한두 명이 죽겠냐고. 집 대대로 하면 뭐 양반집이든 뭐든 관계없어요. 영유아 사망률은 옛날에 되게 높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그렇게 안매장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근데 인도는 귀신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고 뭐 화장해 버리거나 저 당시에 인도의 장례법은 화장과 시체 유기입니다. 유기하는 데가 있어.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한쪽에 썩고 한쪽에 말고 그냥 놔두는 건 아니고 이거 붕대 같은 걸 이렇게 감아가지고 유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천으로 덮어놓든지. 그래서 그런 천을 가지고 나중에 이게 몸을 내 붕대같이 감아놔도 내가 썩어가면서 이게 풀려요. 그렇지 않을까?
그런 거 잘라가지고 그런 걸 묶어서 꼬매서 가사를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가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 나중에 이제 복제 개혁할 때 보면 가사를 청빈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지저분하다, 그 다음에 더럽다도 있어. 그런 개념들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살펴보면. 그러니까 봐봐, 누가 가사를 읽고 있는 아주 수행이 잘 된 스님이야. 그러면 내가 공양을 올려야겠다라고 할 수는 있어. 하지만 내 집으로 공양청을 하고 싶다. 그거는 좀. 게다가 우리 집에 애가 있어요. 저게 저 시체 기웠던 그거 같은데 이러면 아니야. 이게 사람 생각 나름인데 생각 나름인데 뭐 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그런 것들은 선택적으로만 수용을 하고 불교 안에서는 안 써도 되게. 그래서 할절이라고 하는 요즘 가사 같은 식으로다가 바뀌어버린다고. 부처님이 그걸 바꿔버린다고. 그래서 존경의 의미도 있지만 약간 터부시하는 문화가 도시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분소이에 대한 터부시라고 하는 게 있어. 인도 같은 경우는 이 대숲이 농경적으로는 잘 안 좋아. 그리고 가란타라고 하는 새, 이 가란타새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가란타새 요 중요한데, 가란타새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게 수리 계열의 수리, 차니까 코브라가 살아요. 대숲에는 코브라가 살아. 킹코브라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사진. 한 5m까지도 갑니다. 4m, 5m가 갑니다. 코브라가 살아. 코브라는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더우면 애가 퍼져요. 물론 추워도 퍼져요. 하지만 더워도 퍼져요. 그러니까 약간 추운 데서, 약간 선선한 데서 이렇게 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농사도 못 짓겠고 코브라 상습 출몰 지역이야. 상습 출몰하는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 왜 저기를 가란타 주건이라고 그러냐면 그 가란타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매 같은 애가 계속 저 위를 이렇게 떠돈대. 왜? 뱀 나오면 꽂으려고. 뱀 나오면 꽂으려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란타 주건. 가란타가 있는 대나무. 대나무 동산 이렇게 하는 거고. 저게 가란타 장자의 소유래. 그 별명 같아. 내 건데 거기에 이렇게 가란타라는 새가 있으니까 내 별명이 가란타가 된 것 같아. 그래서 가란타 장자 거래. 그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 어느 정도 있는데 저거는 좀 황무지고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자인하교에 줬대. 자인하교 수행자들에게, 불교보다 자인하교가 빠릅니다. 성립연대가. 조금 빨라. 조금. 그래서 자인하교 영향을 불교가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 자인하교 수행자들에게 줬대. 그런데 이 가란타 장자가 생각할 때, 장자 이러면 상업으로 돈을 번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 안 들더래.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그건 이제 사람 나름이니까. 걔네는 무소유래서 벗고 댕겨요. 벗고 댕겨.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뺏어가지고 불교에 다시 줬대, 부처님한테. 그때 이제 부처님이 또 뜨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씨, 괜히 일찍 줬는갑네. 이쪽에 살면, 이쪽 아닙니까? 이쪽이 복받으신 것 같고, 그래갖고 반환 소송을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싶어. 그 뺏었대. 뺏어가지고 부처님한테 줬대. 그게 실질적인, 제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그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진짜 이야기 같아. 그 사건이. 그리고 이 주권을 먼저 가지고 있었던 거지, 부처님이. 그리고 빈비사랑은 저기다가 율장에 보면 60채의 집을 지어줬다라고 나와. 그러니까 집도 없었던 거야. 그냥 대나무 밑에서 저기서 수행하고 있는 거야. 그 뱀 나오는 데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이게 수행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 바로 물려. 밤에 화장실 절대 가면 안 돼. 잘못해가지고 밟으면 바로 물려. 뭐 수행이고 뭐고. 진짜 성성적적하게 살아야지. 수행하기는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중림정사라고 하는 게 기원정사와 더불어서
중림정사, 2대 정사라고는 하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시설 거진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60채의 집이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된 막 벽돌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기단하고 막 이런 집이 아니고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약간 원두막 같은 식의 집들이 있어. 뱀이 있고 이런 걸로 봐서는 띄웠을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띄워도 올라오는데 그래도 바닥에 있는 것보다는 낫겠지. 예.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다가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꾸띠같이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림정사에 부처님이 오래 사셨느냐? 그렇게 오래 잘 안 사십니다. 부처님도 기원정사 좋아하시죠. 18년에서 23년 기원정사에 시설 좋은 데가 좋은 거요. 예. 그래서 중림정사는 계속 나는 자연이다 비슷한 상태였던 것 같아.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지금 유적들이 뭐가 제대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보시면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인도 갔지만 가보시면 사람이 중림정사 하면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하는데 어딘가요? 어디에? 볼 게 중림정사 대나무밖에 없어. 대나무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게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유물이라고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뭐가 막 나왔다 이게 아니고 큰 건축이 있으면 기단은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 기단도 이렇다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그나마 제일 좋은 뷰예요. 그나마 제일 좋은 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저렇게 아마 계단형 연못이 있는 거는 저게 이제 목욕도 하고 그 다음에 저걸로 이제 먹기도 하고 생활도 하고 먹는 거 씻는 거 큰 구분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화장실에서 그 화장실 물로 주번이 물 떠다 놓고 그 다음에 그에 손도 씻고 걸레도 빨고 다 그냥 한물로 가는 거지. 뭐 차이도 없어.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아마 어느 정도 이상 규모의 사원이 있으면 이 저수 시설은 꼭 필요해요. 좋은 거는 물이 나오는 데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물 시설이 있으면 제일 좋고 그 우물 시설이 없다면 저수 시설을 쓰는데 이 저수 시설을 쓰면 생각해 보시면 바로 견적이 나오겠지만 오래 못 삽니다. 저런 식으로 저수된 물로 뭘 생활을 한다? 오래 못 삽니다. 올라오는 물이어야 돼. 올라오는 물이어야 돼. 근데 이렇게 대륙 국가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비 올 때 좀 저수하고 뭐 이런 걸로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 그리고 물들 보면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불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녹순항이라 그래서 걸음망을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하고 정 없으면 가삭기스로라도 걸러라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건 이제 뭐 위생 문제로 좋게 작용했을 걸로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원래는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장구벌레 같은 거 있고 이런 거 살려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물이 온전한 물이 없던 거야. 그러니까 다 뭔가 살고 있는 물밖에 없는 거야. 흐르는 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 벌레들이 이렇게 꼬물꼬물하고 생기는 거야. 이걸 이제 걸르면. 그러면 이거를 다시 그 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넣어주거든. 진짜야. 얘를 죽이는 게 아니야. 얘를 살려주려고 이 행동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녹순항이 없을 때는 그 걸음망이 없을 때는 가삭기스로 해라라고 하는 게 율장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율장이 재밌는 게 율장이 생활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했는가. 그리고 공유물은 어디까지인가. 제가 그런 거 되게 또 재밌어요. 생활상을 알면 어떤 식으로 사고했는가가 나와요. 이들은 어떻게 사고했을까.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만 보면 뭐 굉장히 뭐 좀 그럴듯하지? 여기 제가 모시고 가면 우리 신도님들 이렇게 모시고 가면 혹시 이렇게 기대감에 있다가 끝났나요?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시간 거의 안 걸립니다. 중림정사 시간 안 걸려. 저게 이제 벌레 같은 거 먹지 말고 그 다음에 갖다 박지 말라고 저렇게 흰 칠해요.
나무에다가. 자,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저기에 60채의 집을 기증을 하고 건축을 해주고, 그런데 재밌게도 그냥 중림정사는 전부 빈비사라 왕이 한 걸로, 그게 이제 불교 입장에서는 권위가 쓴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예, 그래서 가란타 장자, 원래는 쉽게 말해서 가란타 장자하고 가란타와 빈비사라 왕이 땅과 어떻게 보면 건축이라고 하는 거지. 기수급고독원하고 똑같은 거지. 기수태자하고 급고독 장자가 급고독이 이렇게 지은 거잖아. 근데 여기서 왜 기수가 먼저 나오느냐? 기수는 왕자였죠. 왕자였죠. 여기는 왜 빈비사라 왕으로 완전히 다 쓸려버리느냐? 왕이죠. 근데 그래서 제가 가란타 장자 입장도 생각을 해봤거든. 참 짜증날 것 같은데, 야, 돈 되는 건 내가 냈는데 왜 이름은 저쪽에서 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 근데 한 번 더 생각하면 빈비사라 왕 이름이 붙어서 중림정사가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불교의 제일 큰 사찰인 것처럼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 누군가는 가란타 장자를 알고 있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은 다 빈비사라 왕만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렇게라도 묻어가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 만약에 가란타 장자 혼자만 있었다면 완전히 잊혔을 것 같아. 저 정도 규모의 사찰이면 완전히 잊혔을 것 같아. 가면 초석 하나도 제대로 없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게 좋다고 얘기해야 될지 나쁘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게 딱 그런 느낌이죠. 개가 인간과 타협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거였느냐 아니었느냐. 늑대에서 어느 놈이 나는 사람하고 붙어야지, 난 늑대랑 안 살고 사람하고 살래 라고 해서 사람하고 연맹을 한 거지. 어떤 때는 잡아 먹혔고, 어떤 때는 훈련을 받아야 됐고, 어떤 때는 일을 해야 됐고, 하지만 그 종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개체 중에 하나가 됐지. 하지만 지들끼리 못 살지.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좀 애매하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는 과연 사람이랑 살고 싶어 할까? 반려동물 선택받은 쪽은 너를 반려인간이라고 생각할까? 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 번 정도는 또 해봐야 돼. 개 입장에 대해서. 근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게 재밌는 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개라고 하는 게 지금 전 지구적으로 퍼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개가 안 했으면 늑대같이 됐겠지. 늑대 어디 찾기도 힘들지. 이게 좀 재밌지. 그래서 야수성을 포기한 결과, 그게 맞냐 다르냐. 근데 여기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가란타 장자 자기 이름은 없어졌지만 결국 중림정사가 이렇게 떡상하게 되면서 자기 이름도 거기에 편입돼서 나오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빈비사라 왕과 관련해서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 이야기가, 새로 왕궁을 신축했는데 빈비사라 왕의 부처님에 대한 그 신심에 대한 얘기는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돈을 안 낸다는 이게 뭔가 그 의심을 굉장히 제가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근데 다른 왕들도 왕이 크게 뭘 기증해서 절이 됐다가 생각보다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불교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맨 마지막 쪽에 제일 큰 거는 안바파리 동산.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안바팔리 얘기도 좀 해줄 거예요. 지박하나 안바팔리. 근데 그러니까 그런 유녀나 안바팔리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황진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거는 굉장히 조금 기록에 나와 있는 반면, 실제로 왕이 뭘 딱 해줬다가 의외로 안 나와. 의외로 안 나와. 친했다는 무지하게 나와. 친했는데 이게 친한 건가? 나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애매해.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빈비사라 왕이 불교의 교단 정비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
다른 종교적인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불교도 이렇게 하면 어때요? 어떻게 하면 어때요? 어떻게 하면 어때요? 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포살자자 지금 초하루보름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빈비사랑이 건의에 시작한 거고 안거도 지금 빈비사랑 때문에 시작이 되는 거고 뭐 그런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읽은 얘기 중에서 저는 그 얘기를 굉장히 감명 깊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신심 있고 이렇게 남성다운 뭐가 있었던 것 같아. 배포는 컸었던 것 같아. 그래서 왕궁을 신축하고 그건 뭐 이제 궁궐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래서 신왕사성, 구왕사성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치가 잘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숫자가 쫙 인구수가 늘고 경제력이 높아지면 다시 새로운 데를 또 개발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가면 그 유적이 있어요. 왕사성 그 성벽 유적도 있고 그 길 유적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그 사진 하나 올려드릴게. 사진 보여드릴게. 그러면 거기 길에 보면 돌길인데 마차가 얼마나 많이 다녔으면 이렇게 패여 있어요. 폼페이 가면 그거 있는데 마차도로가 이렇게 패여 있어. 돌로 되어 있는데 패여 있잖아. 그거는 얼마나 번성했으면 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거든. 돌을 그만큼 팔 정도면 마차가 얼마나 많이 지나갔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게 왕사성에서도 발견이 돼요. 왕사성에서도. 되게 재밌는데 왕궁을 새로 이렇게 신축을 했대. 신축을 해서 부처님을 모시고 테이프를 끊어요. 낙성식을 하고 그다음 낙성식 한 뒤에 이제 한 바퀴 둘러주는 거죠. 이렇게. 근데 거기서 이제 시사바 나무라는 나무가 사용이 됐대. 기둥에. 그게 이제 그 당시 최고급 나무인가 봐.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최고급 나무면 뭐가 있을까? 침향, 흑단 뭐 이런 게 최고급 나무들이잖아. 우리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 중에 최고급이면 주목 뭐 이런 거. 주목 별 관심 없구나. 그런 거. 주목은 빨간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벼락 맞은 대추나무와 더불어서 뭐 도장이라든가 이런 삿된 것들을 물리치는 그런 나무로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되게 잘 안 커요. 그래서 주목 큰 거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걸로 기둥을 만들었대. 그게 시사바 나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제 낙성식 테이프 끊고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온 거야. 이렇게 한 바퀴 이제 구경을 시켜주는 거지. 이렇게 시켜주니까 뒤에서 한 제자가 그 시사바 나무 기둥을 보고 참 진짜 별놈 다 있다. 진짜 별놈. 저 나무 너무 좋은데 저걸로 바로 만들면 좋겠다. 그 얘기가 나온 거지. 저 기둥으로 바로 만들면 좋겠다. 이거 굉장히 난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그 상도덕 없는 얘기를 빈비사랑이 귓전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기둥이 필요하신갑다. 필요하면 빼드려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빼면 건물이 흥게된다니까. 그 기둥을 빼면 이거를 한번 다 내렸다가 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일도 일이지만 그러니까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차 사자마자 누가 이렇게 접촉사고 나면 기분 별로 안 좋잖아. 그래가지고 문짝 같은 거 이렇게 바꿨는데 언뜻 보면 색깔 똑같은데 자세히 보면 색깔 다른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기둥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그 필요하면 뽑아드리고 다시 하도록 해라 이래가지고 하는 그런 대목들이 나와요. 그래서 진짜 배포도 크고 약간 남성다운 사람인 건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를 크게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여기서 왜 이게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하냐면 나무바루 얘기가 나오네. 나무바루를 불교에서는 못 쓰게 돼 있거든. 못 쓰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 얘기를 봤을 때 아마도 나무바루는 뒤에 금지됐구나. 뒤에 분명히 어떤 사건이 존재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 나무바루를 쓰는 집단도 있어요. 나무바루가 일단 편하고 안 깨지고 가벼워요. 근데 불교에서는 뭘 쓰냐면 와발, 쉽게 말해서 초벌이나 재벌구이한 질그릇 잘 깨집니다. 잘 깨집니다. 아니면 철발.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금바루급이에요. 대신에 단점은 무겁습니다. 무겁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떨어뜨리면 이게 터져요. 무쇠는 터집니다. 예, 무쇠는 터집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우리 어렸을 때 차력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 소뚜껑 막 깨고 이런 거 있는데 그게 무쇠니까 깨지지 스테인리스면 안 깨져요. 절대 안 깨져. 근데 무쇠 뚜껑은 깨진다고 이게.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돌바루. 돌바루는 뭐냐? 돌바루를 들고 다니면서 탁발을 하라고? 이게 절에서 예를 들어서 한 500m 떨어졌다. 그냥 가까워. 절하고 마을하고 가까워. 그래도 한 500m 떨어져 있어. 야, 이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식중독 때문에 나타나는 거였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정지라는 데다가 바루채 올려놓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탁발이 다 틀려. 종교마다 그 당시에 수행자 문화들이 틀렸어. 탁발 받자마자 먹는 집단도 있었어. 그 자리에서. 그게 오히려 괜찮다라는 생각도 해요. 불교적이지는 않은데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 왜? 그렇게 되면 식중독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불교는 여러 집을 다니고 난 뒤에 돌아오는 건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게 어떤 게 원인인지도 몰라. 그리고 식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지 말고 정지라고 하는 어떤 지역을 규정을 해서 깨끗한 땅 부엌이에요. 간이 부엌입니다. 그러니까 조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덕션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릇을 따로다가 이렇게 덜어서 거기다 조리를 하면 또 누군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바루 자체를 올릴 수 있게 한 거예요. 인덕션에다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가연성 소재는 사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룰이 그렇게 되는 거야. 룰이. 그러니까 금강경에 봐도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고 오셔가지고 음식 드시고 손 씻고 나서 법을 설하시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불교는 돌아와서 먹는 룰이고 그 자리에서 먹으면 사실 요 탁발에서 그 자리에서 한 두어 집 돌아서 바로 먹어버리면 내가 보기에는 목바루를 쓰는 게 제일 편하지 싶어. 가볍고 휴대하기 편고 그리고 다시 개비하기도 편해. 문제 생겼을 때 다시 만들어내기도 편해. 그랬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불교에서는 목바루 금지거든요. 목바루 금지라는 얘기는 부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간이 부엌과 음식을 돌아와서 데치는 문화가 정착된 뒤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바루 금지가 아니었었고 목바루 사용 기간이 존재했을 걸로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추정해 볼 수 있는 그 기록이 바로 이 시사바 나무 기록이에요. 빈비사라 왕의 중림정사 지어준 이야기의 내막은 가란타 장자가 땅을 기증하고 대숲을 기증하고 그 다음에 빈비사라 왕이 건물을 지어주는 정도의 사건이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왕들이 부처님을 진짜 좋아하는데 뭔가 내지는 않더라 라고 하는 거고 이 중림정사랑 관련해서는 이제 좀 이따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아직 1250제자가 안 됐어. 1050제자밖에 없어요. 정확하게는 1060제자입니다. 1060제자. 그래서 200명이 아직 모자르고 있기 때문에 그 200명이 사립을 묶은 연제자예요. 그리고 이 왕사성과 관련해서는 무해왕자 이야기 또 해드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바카 이야기, 탁실라 이야기 연결해서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